따로 소식이 있던 건 아니니. 자, 그래서 그러면 요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런 거를 풀 때는 쭉 그어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다 라고 해놓고 각각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요 범위에서는 x-1, x-3이 모두 음수, 조금 춥죠? 마이너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둘 다 플러스일 때는 2x-4로 떨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떨어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내가 잘못했죠? 더 쓴 처리가 아니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앞이랑 만나서 사라지면서 x 빼기 3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대칭적으로 2로 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x-1이 플러스로 가니까 x 빼기 1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앞에 거랑 만나서 x-3에서 2x-4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2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각각의 만약에 오늘 주태를 본다 하면은 여기를 1, 마이너스 2 여기를 3,2라고 해주셔야 하는데 우린 아직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지금 요거는 x축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없는 버전을 그린 거고 절대값이 있는 버전으로 가면은 우변 전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점을 또 표시해 줘야겠죠. 1,2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는 1과 3의 중점인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완벽한 풀이가 됩니다. 자, 2번이요. 절대 x랑 y의 모두 절대값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풀이 3개만 복습하고 갑시다. y는 f 절대값 x 절대값 y는 fx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수에 있는 부분을 그리고 y축 대칭을 해서 그렸고요. 여기는 y가 0 이상인 부분 그리고 x축 대칭을 하고 그리고요. 여기는 x, y가 0 이상인 부분, 즉 1사분면이죠. 그리고 둘 다를 반복하니까 x축, y축 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괜찮죠? 자,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 1사분면 그리면은 1사분면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어질 텐데 얘가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이런 마름모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정사각형이죠. 얘 같은 경우는 45도니까.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그릴 때 x축, y축 안 적으면 틀릴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원점 이런 것도 적어 주시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a가 y는 ax제곱이에요. 근데 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는 음수다 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비교할 때 A보다 B가 더 넉대대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녀석을 Y는 BX제곱이라 했을 때 절대값 B가 이렇게 하자.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B 자체는 양수고요. A 자체는 음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 하면은 일단 B가 근데 그 B를 A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1, 3번 나가리가 되고요.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들어갈 거면 5번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절대값이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얄쌍하게 보통 폭이 좁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폭이 좁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칭축에 가깝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요. 자, 4번 갈게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꼭지점 y절편 치역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2,1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2,1 여기가 x축이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꼭지점 y절편 같은 경우는 x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되니까 y절편은 0 넣으면 4-2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y축을 싹 그어서 -1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치역을 볼 때는 항상 그래프에서는 치역이랑 정의역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치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1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치역을 집합으로 쓴다면 y가 y는 1 이하. 항상 집합으로 쓰는 걸 요구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1, 2, 3, 4번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어려운 거 있습니까? 괜찮죠? 자, 5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5번. 지금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이 3,4래요. 근데 우리 포물선 꼭지점 구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y는 2x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4b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녀석의 꼭지점을 구하니까 2배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뒤에 a제곱 있으니까 2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건 바로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4b가 되면서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가 3,4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a는 3 그리고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는 0이 나와서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다면은 뭐 요런 거 정도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얘는 전형적이고요. 오히려 이런 걸 헷갈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요거가 좀 헷갈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쭉 찍어봅시다. 그래서 2번 주태가 개념 문제가 100점이 10점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하고 바로 개념 문제로 가보죠. 26-6입니다. 자, 지금 축이 x축의 수직이래요. 즉 축이 이거죠. 근데 y축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랬을 때 그 포물선이 1,1 마이너스 1,9 0,3을 지나니까 얘는 방법이 없죠. 그냥 일반형에다가 대입해 주세요. 근데 0,3을 지난다. y절편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y는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정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1,1이랑 마이너스 1,9만 대입을 해주면 얘기 드리는 게 한 번 더 강조. 점이 나오면 대입하는 거고 방정식은 근이 나오면 대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3 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고요. 9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3 해서 a 빼기 b는 6이 돼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고 뺐을 때 6이니까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4겠네요.
A는 2, B는 마이너스 4 해서 요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방금 포물선을 다 구한 거고요.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 필요 없다. 2배로 묶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1까지 가져가서 1,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1인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1,0과 4,0 이건 너무 좋은 상황이 됐어요. x절편을 두 개를 다뤘으니까요. 그래서 슉 여기가 1, 4 그랬을 때 뭐 2 그림이었나봐요. 왜냐하면은 2,2를 지나갈 거면은 여기점으로 잡혀야 되는데 밑에 있으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요 노란색 상태였네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어차피 y는 a에 x 빼기 1, x 빼기 4 해놓고 2 대입해주면은 a에 1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x 빼기 1 x 빼기 4가 됩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2,0과 4,0을 지나요. 2,0 4,0을 지나요. 그랬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 a, p, 마이너스 2라고 할까요? p,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자 사실 이것만 봐도 p가 3이라는 거를 추론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y 값을 가질 때 2차 함수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이곳에 평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끄는 게 x축이어서 여기가 2, 여기가 4다 하면은 여기가 x는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3,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랬을 때 식을 쓰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냥 a로 빼서 x 빼기 3에 제곱 마이너스 2 쓴 다음에 2,0을 대입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2 해서 a는 2 이렇게 돼서 y는 2배의 x 빼기 3의 제곱의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죠. 괜찮나요? 자, 마지막 3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한번 2차 함수 중에서 y는 x제곱은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이라는 건 x는 0에 대한 선대칭 함수. 근데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함수, 짝이 맞는다 그랬죠? 우함수는 오른쪽으로 x가 쓸 때의 함수값이랑 왼쪽으로 x가 쓸 때의 함수값이 일치한다. 요 식이 전부 성립하고요. 근데 그거 말고 y는 x세제곱은 대표적인 기함수. 기함수는 기이하게 생겨서 기함수라 그랬고요.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고요. 원점 대칭은 0,0에 대한 점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요 점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닿았을 때 온만큼 가면은 거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돼서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뿔마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fx가 있고 f-x가 있을 때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괄호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fx랑 f-x가 같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요. 괜찮나요? 이랬을 때 요 항상 대칭점이
요 점이 0,0이고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왼쪽을 설명을 드리면 26-7 y는 x 플러스 3의 세제곱 b 나오면 여기가 0,0이었잖아요. 이게 x축으로 3칸 밀려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 y는 x 세제곱 더하기 2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두 칸이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0,2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다 하면은 왼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라간 거니까 같은 개형을 그려놓고 마이너스 3,2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모두 괜찮습니까? 좋아요. 잘하셨고, 그러면 그건 놔주고 엣지 테스트 문제를 조금 가봅시다. 그래서 싹 지우면 오늘 그 뒤에 진이 가는 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할 거 많이 남았어요? 뭐뭐 더 해야 돼? 그거랑 논술 필요가 논술도 넣어야 돼? 아까 전에 막 뭐 쓰고 있는 그거랑? 필사하는 거랑? 그거는 응. 댓글 쓰는 거 응. 화살 분석하고 오늘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도 봐요? 와. 어마어마하네. 어메이징하네. 시도 암기해야 돼요. 시를 암기한다고요? 시 낭송할 때 시. 그거 세편 암기해요. 세 편? 세 편? 원래 5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랬나? 그래서 숙제가 이렇게 한 번에 많구나. 나는 너무 많아요. 야, 그래도 끌고 가고 있는 게 대단하다. 끌고 가고 있는 게 대단하다. 억지로. 너무 힘들면 얘기해야 돼요. 공부는 억지로 하면 안 돼, 진짜. 그냥 열심히. 그리고 이제 민찬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 드리면 사실 민찬이 캐릭터는 오히려 번아웃이 안 오거든요. 자기가 방어를 끊기 때문에. 근데 도린 같은 캐릭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집요함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너무 지치도록 자기를 내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지치면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공부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좀 상황을 통제해가면서 가야 되잖아. 근데 당신 같은 경우는 약간 스스로를 내몰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은 언제든 얘기하십시오. 뭐 아마스빈을 사드릴게요. 요거 꼴에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래요. 우리 너무 많이 했죠? 다 쓸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래서 복선이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간단하죠? x가 0 이상, y가 0, 페이지로는 20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정석 205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해서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냥 일사분면이라 해도 돼요. 일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제일 간단하죠. 일사분면을 모를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위 그래프를 서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할 때는 그냥 전체를 뒤진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고 쓰셔야 돼요. 쓰실 때 대칭 이동하여 그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린 이거 말고도 전부 다 알고 있고, 선생님 왜 저번이랑 말이 달라요? 여기는 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추가가 돼 있어요? 라고 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2y가 4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건 1사분면만 그리면 y절편은 2고요 x절편이 4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1사분면만 그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넘기고 이거를 통째로 넘기다 보니까 원점 대칭 자동으로 그려졌거든요. 사실 원리상 이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으로 시키니까 넘어가는 건데, 설명할 때는 이 설명을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더 쉬움. 우리 이미 했어요.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는 가우스 x의 식을 쓰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세요. 자, y는 가우스 x의 식을 쓰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써야 될 게 가우스 x가 뭔지를 써줘야 되잖아요. 가우스 x를 n이라고 일단 써주세요. 요게 n일 때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러면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으로 들어간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3이다. 그 말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는 될 수 없다. 내셨어요? 네, 요거까지 흰색으로 된 거 쓰는 게 맞아요. 그 파란색. 파란색은 쓰지 마세요. 네, 파란색은 안 쓰셔도 돼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n은 정수다. 이렇게 써주면 더 완벽해요. 여기 정수라는 표현이 됐죠? z가 정수를 말하니까. 그랬을 때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눌러서 간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했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갈 거면은 그러면은 가우스 1번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2번 가우스 x가 0일 때, 3번 가우스 x가 1일 때, 뭐 요정도 케이스만 그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싹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에서는 y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왼쪽에 나가니까. 그래서 0 이상 1 미만에선 y는
가우스 x가 0인 거고요. 하나만 더 가자고요. 범위가 주어질지도 몰라요. 문제가 좀 변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 될라나? 2 미만일 땐 y는 가우스 x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식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y축, x축 원점 그려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항상 왼쪽에 등호 포함, 오른쪽에 등호 포함 안 돼. 왼쪽에 등호 포함, 오른쪽에 등호 포함 안 돼. 왼쪽에 등호 포함.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했죠. 계단식으로. 그래서 가우스는 언제나 왼쪽에 등호가 포함이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가우스는 언제나 왼쪽에 등호가 포함이니까 왼쪽에 등호가 포함이니까 여기도 왼쪽이 색칠이 돼야 된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요 정도까지 하면은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백지 테스트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얘 지워도 괜찮을까? 일단 시간 좀 드릴게요. 시간 살짝 드릴게요. 됐고. 이제 어머니 통해서 수원하고 계시다던데 수원은 좀 할만해? 어때요? 지금 어느 단원 하고 있어요? 지수. 지수로고요? 와 지수로 갈 때 그 지수? 앞에 계산. 막 여기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못 들어가고 홀수일 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런 거? 아니 여기까지 안 했어. 여기까지도 안 했어요? 진짜 앞에 맨 앞에 하고 있구나 완전히. 계산하는 수원 어려운데 진짜 수원 어려운데. 엄마 그걸 말했어. 네, 정기 상담을 했거든요. 네, 2월 때 정기 상담을 쭉 드려서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거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쭉 한 번씩 여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개념 깨기랑 백지 테스트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정선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 거거든요. 같이? 이거 풀 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강력한데? 비트가 네. 다 써버린 걸 나왔어요. 그래요? 아예 풀 곳이 없네요. 근데 이런 데에다 풀까요? 좋죠.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그럼 당신 정석에서 이번에 숙제 범위였던 잠깐만요. 나도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이번에 숙제 범위였던 기본 문제 8에서 17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 문제 8에서 17 중에서 혹시 질문 있는 있어요? 저 17번. 17번? 오케이. 그쪽을 아예 다시 하자. 그때 조금 급하게 끝내서 아예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유제 그 기본 문제 17이랑 유제 22는 다 할 거고 혹시 유제 다른 부분에서 유제 지금 10번부터였거든요. 11번, 22번. 유제 11번. 22번. 오케이. 유제 11번, 22번. 그러면 우리 12번도 조금 해보고요. 오늘 천천히 좀 가보자고요. 네, 그러면 숙제 제출할 때 네.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노트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에 체크하겠다고. 그리고 21번은 됐고 22번 오케이 이렇게 하고 기본 문제 17번이 맞고
이번 문제 17번에 2차 함수들은 여기서 어려울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과감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10번, 11번 연습 문제 네, 연습 문제 좀 볼게요. 해야 되죠. 네, 연습 문제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내가 지금 할 게 조금 있어. 우리가 안 하고 넘어온 게 있어서 연습 문제 3-5랑 연습 문제 3-5랑 11을 같이 가야 돼. 이 대칭성 민찬이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요? 오늘 뭐 지금 연락드렸는데 안 받는 거 보니까 아침에 자는 느낌인데 3-5 3번에 5번인 거예요. 3번에 5번. 이거 그 지난번 네, 3번에 5번이랑 11번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거고 7번 느낌이 좀 쎄해서 오늘 그리고 7번 뒤에 네, 11, 12, 18 정도? 11, 12, 18인데 12번은 12번 그리고 18번 정도.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우리 무난한 주택 통과를 위해서 근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요? 1태 보면은 그 절대값을 하는 게 네. 안 붙여가지고 어? 지난번에 맞아, 2번 틀리셨던데? 이거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안 올려가지고 아, 다 해놨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약간 꺾질 않았구나. 최종적으로. 네. 그 시간이 좀 없었어요. 여기 같은 좀 어려워. 그쵸. 낯설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 수도 15개에다가 12개를 줄고 개념 문제 2개 있으니까 사실은 뒤에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일 테스트를 조금 더 어렵게 가고 주태를 좀 쉬운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유제 11번 가볼게요. 뭐 윤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자, 유제 11번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냥 요거를 요 표현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요거 방정식이죠. 만족하는 게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근 두 개. 그 말은 각각을 y눈으로 해석을 해주면 첫 번째가 y는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랑 두 번째가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얘네 둘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교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면 되는데 얘네 우리 잘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그려보면 1번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할게요. 여기는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 이상일 때는 y는 2x 빼기 2를 그리면 되지만 y가 2 미만일 때는 2를 그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어차피 절대값 함수는 이어지거든요. 쉬운 것부터 먼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경계값을 기준으로 잘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x는 2를 여기다 써주시고요. 자, 2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y는 2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너무 위로 올려줬구나. 좀 밑으로 내릴까?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2짜리로 올라가게 되죠. 요게 1번 그래프예요. 근데 y는 mx 플러스 1은 0,1을 반드시 지나게 되죠. 정점이 0,1이에요. 그래서 1차 함수에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정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m값에 상관없이 x가 0이면 y는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머릿속으로만 해보고요. 그러면은 여기 y축을 살짝 그려놓으면은 0,1은 여기가 y는 2이기
때문에 1로 지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m값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때 요 수직선을 제외하고서는 다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변화를 관찰할 때는 항상 경계만 봅니다. 경계값만 봅니다. 그러면은 요 2번 그래프일 때 이때는 한 개고요. 이거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이거보다 크면은 두 개가 되죠, 일단.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 지금 기울기가 2인 상태거든요. 만약에 기울기가 2로 간다고 해봐요, 평행하게. 그러면은 한 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 하다가 한 개.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한 개가 됩니다. 그럼 얘도 기울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2,2인 상태니까 여기 0,1이고 x가 2일 때 y가 1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네요. 와, 문제 진짜 멋있다. 그래서 2분의 1과 2 사이에 m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관찰하는 문제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사실 이 고등교육 과정의 특성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경계값을 기준으로 관찰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평행선도 한번 유의하셔야 돼요. 직선으로 관찰하면 평행선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제 11번이었고요. 유제 12번도 갈 건데요. 자, 유제 12번 살짝 지우고 0 이상 2 이하라 그랬어요. 근데 2-x가 가우스 x인 상황을 그려달라고 하고요.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달래요. 그럼 이것 또한 뭐냐면 함수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가우스 x를 그리고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에 x좌표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양수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좌상단을 부각을 하고요. 2-x를 내가 여기를 2라고 찍을까? 여기가 2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여기가 1,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2, 이게 지금